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이제 한 바퀴 딱 돌았으니까 2라운드가 시작되거든요. 2라운드 또 우리나라 경기도 있고 분석해놓은 거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보스턴 대 토론토입니다. 소니 그레이랑 예세비지고, 소니 그레이는 요즘 좀 무난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 시즌 소니 그레이 등판이 일단 보스턴의 승률이 꽤 높습니다. 최근에는 7경기 중에서 딱 이제 한 번 4이닝밖에 못 견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말고는 모두 소니 그레이가 승리를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승수도 꽤나 되는 편이고 방어율도 괜찮아요. 무난한 경기가 꽤 많이 있다. 저번 경기 텍사스한테도 좀 무난하게 가져가기도 하고 소니 그레이 뭐 나쁘지 않죠. 그냥 이 친구가 나오는 날에는 일단 보스턴이 빠따만 받쳐주면은 승리 가능성이 꽤 있는 편인데 상대가 예세비지입니다. 작년에 너무 잘했고 올 시즌은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좋은 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재구난조가 많이 있고 또 이제 실점도 종종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볼넷을 7개나 준 날 그날도 이제 5이닝 실점으로 꾸역꾸역 버티기는 했는데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좀 안 좋아요. 6.2이닝 5실점, 5.2이닝 6실점. 저번 경기도 볼넷 6개나 양키스한테 주면서 5이닝 5실점으로 예세비지가 요즘 좀 안 좋은 날이 많이 있죠. 좀 홈런도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약간 의심되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워낙에 보스턴이 빠따가 지금 좀 안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갈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발은 일단은 예세비지가 요즘 별로라면 소니 그레이를 깎아내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정감이 있는 소니 그레이 쪽이 좀 타당해 보이긴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제 토론토가 또 불펜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슈어저가 갑자기 IL에 가면서 선발이 이제 좀 불펜 데이로 마운드를 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7명이나 썼었고 그 전날에도 불펜을 조금 쓴 터라서 네, 토론토가 현재 이제 불펜 현황이 일단 셋업진들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발란드 지금 너무 잘하는데 어제도 세이브 올렸지만 지금 연투 상황이고 로저스라든지 호프만 셋업 라인들이 셋 다 연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인원이 좀 적은 편이에요. 예세비지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토론토가 뒷문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에 보스턴은 좀 방어리 불펜이 좀 따라오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점들이 좀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던데 특히나 이제 방향 자체가 그린 몬스터 쪽이거든요. 사실 소니 그레이나 예세비지나 요즘 뭐 장타를 그렇게 많이 허용하는 편까지는 아니지만은 매사추세츠 쪽에 바람이 좀 많이 불기도 하고 특히 돌풍일 경우에는 더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방향은 이제 그린 몬스터 쪽이어가지고 이러면은 넘어가거나 그린 몬스터가 비교적 좀 짧은 편이긴 하죠. 높지만은 라인 드라이브성이면 몰라도 이런 빅플라이 같은 것들이 홈런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아직까지 올 시즌에는 둘 다 이렇게 홈런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소니 그레이는 6개밖에 안 되고 예세비지도 3개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뭐 홈런 리스크가 많았던 것도 아닌지라서 애매하기는 합니다. 특히 뭐 이 구장에서는 홈런이 많이 안 나왔다든지 리그에서 홈런 파크 팩터가 현재 가장 낮은 곳이 보스턴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토론토도 원정일 경우에는 홈런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뭐 보스턴 쪽이나 언더 생각 중인데 이게 바람 생각하면 언더는 좀 애매하고요. 예세비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 그리고 딱히 보스턴한테 여지껏 잘해준 적이 많지는 않더라. 그런 것도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내일 이제 셰인 드로안이랑 파커 매식인데요. 글쎄 나쁜 경기가 별로 없기는 해요. 저번에 한번 6이닝씩 먹어주기도 하고 미러키에서는 선발 로테이션 중에서 일단은 뭐 정규 선발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수준입니다. 이 친구가 나오냐 짧게 가져간 다음에 롱맨을 쓴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미러키가 롱맨을 꽤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쉬비는 지금 연투 상황이고 패트릭도 어제 한 3이닝가나 던졌거든요. 디에로는 지금 IL에가 있기도 해가지고 미러키가 롱맨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좀 드로안이 길게 버텨주거나 아니면 이후에 불펜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드로안의 어깨가 좀 무겁다. 저번 경기 때는 필라델피아한테 5이닝 동안 사실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경기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태위태하게 막아줬다면은 저번 경기 때는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메싱 역시 지금 방어력 같은 거는 클리블랜드 선발주 중에 가장 좋은 편인데 요즘에 이닝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제구력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뭐 홈런을 많이 안 맞는다거나 체인지업이 확실하다. 미러키가 체인지업 대처가 나쁜 편도 아니에요. 양팀의 빠따 상황은 미러키가 훨씬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홈런도 곧잘 치고 있기도 하고 클리블랜드는 지금 이제 선발 라인업 중에서 라미레즈나 앙헬 마르티네스, 델 아우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IL에 가 있어가지고 지금 클리블랜드의 빠따 생산력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메식도 위태위태하고 드로안도 만만해 보여서 약간 뭐 오바를 원래 생각하고 싶었는데 7.5 대비 클리블랜드가 좀 많이 비어있다는 것 때문에 오바보다는 미러키가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러키 역시 오늘 또 마운드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방향 자체는 미러키로 생각을 하고 있고 클리블랜드 빠따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전 경기 때 막 스프롯이나 게서 떨어지는 선발들한테도 잘 못 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고, 이렇게 좌완 상대로도 약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저는 미러키 쪽으로 방향은 일단 봤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대 미네소타, 라이터랑 라이언인데, 일단은 잭 라이터는 지금 좀 안 좋은 시즌이죠. 방어율도 거의 5점대를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하고, 요즘에 좀 장타 같은 거 허용이 좀 많아요. 피홈런을 12개나 맞고 있다. 홈이나 원정이나 똑같이 맞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홈일 때는 방어율이 조금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텍사스는 홈일 때 전체적으로 홈런, 피홈런이라든지 빠따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언더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라이터가 조금 위태위태한 상태라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조 라이언은 그냥 꾸준히 좋습니다. 저번 경기 3실점이나 저번에 화사한테 홈런 2번 맞으면서 4실점 한다 이런 게 있지만은, 텍사스는 딱히 홈런의 큰 강점까지는 없는 팀이기는 합니다. 얘네들도 홈일 때는 홈런이 이제 원정 42개에 비해서 30개로 많이 줄어든 것도 있다든지, 일단은 저는 뭐 라이언을 좀 괜찮게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 바람이 역방향으로 막아준다는 게 있지만 구장 자체가 일단 좀 동구장에 가깝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저는 빠따가 미네소타가 괜찮아서, 미네소타 요즘에 일단 승리도 좀 챙기고 있고요. 오늘 에이스 등판이니까 선발 차이도 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미네소타가 배당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텍사스가 불펜이 그렇게 막 빛나는 시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텍사스는 더욱이 우아한 상대로 홈일 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 이런 것도 써먹어보면서 뭐 선발 차이, 그리고 나름대로 빠따 차도 있다고 보여서 미네소타가 배당 대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대 볼티모어입니다. 브라이언우랑 이제 쉐인 바즈인데, 이 정도면 사실 잘하는 애들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브라이언우가 지금 방어도 그렇고 조금 흔들리는 경기들이 있어요. 지금 2경기째 이제 볼티모어랑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고전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올 시즌 원정 5.9점으로 매우 안 좋고, 홈에서는 2.37로 괜찮거든요. 피홈런도 홈에서는 2개, 원정에서는 7개로, 바로 직전 경기 때 볼티모어 원정 가서 막 2홈런 맞으면서 고전하긴 했지만은, 홈에서는 안정감이 꽤나 있는 유형이에요. 구장 자체가 일단은 좀 투수를 도와주는 구장이기도 한데, 자, 쉐인 바즈 저번 경기 5이닝 3실점이었습니다. 그전 경기 토론토전에서도 5점이니 5실점으로 실점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매우 불운했다고 썼었죠. 심판의 판정이 아쉽다든지 이런 것들이 겹쳤었고, 뭐 샌디에고가 못 칠 때 좀 실점을 했다는 거, 그런 건 좀 있지만은, 어쨌든 꽤나 지금 좋은 구간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거의 뭐 좋아진 지 지금 한 대여섯 경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바즈가 직전 경기는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좀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일은 선발 투수들 퀄리티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7.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오바가 엄청 많았었어요. 이게 한번 언더가 난 경기는 길버트랑 브랜든 영, 양팀에서 매우 잘하고 있던 애들이 붙었었는데 아닌데, 그날은 둘 다 뭐 안타수 자체가 많이 적었습니다만은, 어제 경기 커비랑 브래디시, 이 경기도 브래디시가 엄청 잘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아마 8점밖에 안 나서 그때도 뭐 7.5긴 했지만 오바가 뚫리기는 했었다. 그래서 오늘도 7.5라면은 사실 몇 명 왔을 때는 둘 다 괜찮은 상태이기는 한데, 글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기록 때문에 언더버가 건드리기 무섭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방향 자체는 저는 언더로 정하고 있기는 해요. 볼티모어도 홈런이 좋고 시애틀도 홈런이 나쁘지 않은 팀인데, 지금 둘 다 이제 그 한 80이닝 정도 버텼거든요. 그 기간 동안 홈런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9이닝당 홈런이 뭐 한 개도 안 되는 이런 애들이라 가지고, 네, 저는 일단은 뭐 시애틀 사이드나 한 점 차 게임 언더 막 이런 방향인데, 시애틀이 아마 리그에서 한 점 차 게임 빈도가 좀 높을 거예요. 근데 볼티모어는 또 질 때는 뭐 하인 빈도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도 겹치지는 않아서 어렵지만은, 저는 뭐 시애틀 승리나 한 점 차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홈일 때 브라이언 우가 바즈보다는 좀 더 믿음직하다고 보기는 받네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매치입니다. 놀라랑 머나하고, 에런 놀라는 좋게 볼 구석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포심이 올 시즌 마이너스 13으로 런밸류가 매우 낮게 지키고 있다. 그래갖고 포심 대신에 싱커를 많이 던진다고 했는데, 지금 싱커도 마이너스 4로 안 좋아요. 그래서 너클 커브만 아주 뭐 살아있는 구종이고 다른 구종들이 받쳐주지가 못한다. 저번 경기 때도 볼넷 2개에다가 피홈런 2방, 안 좋은 경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놀라는 대부분 좋은 날에도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대부분 안 좋은 날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봐야 되고, 머나는 그나마 회복되기는 합니다. 요즘에 일단 실점 자체가 많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닝 부분이라든지, 요즘에는 선발로 나온 경우들이 있지만은 이것도 오프너 앞에 세우고 롱맨으로 버텼을 때, 그럴 때야 조금 이제 힘이 나고요. 짧게 가는 경우에도 고생한 흔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괜찮다는 거지만은 올 시즌에 뭐 구속도 많이 안 나온 데다가 딱히 뭐 미들 구석이 많지는 않기는 해요. 그나마 요즘에 좀 좋아졌다는 거. 그전에 너무 윗바닥이었다 보니 살아난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칭찬할 구석이 많은 건 아니다. 또 이제 머나는 좌안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필라델피아가 좌안수 상대로는 홈일 때 꽤나 OPS가 상승하는 부분으로 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둘 다 이렇게 마운드가 둘 다 이렇게 불펜이 좋다고 하는데, 뉴욕 매치는 이게 꽤나 꾸준하죠. 브라조반이라든지
윌리엄스라든지 뭐 레일리, 워렌, 요즘에는 데비 윌리엄스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고 매치는 꽤나 이게 단단한 반면 어제 필라델피아는 불펜을 조금 많이 썼거든요. 그 경기가 길어지면은 매치가 조금 더 웃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경기 자체는 저는 오바 생각 중이긴 합니다. 이게 9.5라서 빡세지만은 선발 퀄리티를 봤을 때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머나를 공략할 수 있는 근거가 약간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오바 생각 중이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경기 같아요. 일단은 전 선발은 머나야가 좀 더 앞선다고 봐가지고 이 경기도 뭐 쉽지는 않지만 저는 매치의 역배나 오바 생각 중인데 매치도 지금 빠따가 그리 나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키스 대 화싹입니다. 웨더스랑 버크고요. 얘네들 둘 다 뭐 피홈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버크는 일단 이닝을 많이 못 먹고 얘도 오프너로 쓴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그나마 좀 좋은 날이야 막 7이닝씩 먹는 거지 대부분은 5이닝도 못 먹는 날이 많습니다. 지금 양키 빠따가 되게 무서운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웨더스도 요즘 피홈런이 많이 문제인데 경기 볼 때마다 체인지업이 날카롭다는 얘기를 해설위원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포심이 많이 공략을 당한다. 특히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 5경기 동안 피홈런이 지금 9개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즘 좀 좋지가 않다는 거고 실점 자체도 많아지기도 하고 방어홀도 이제는 3점대에서 4점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선발로서 한 10경기 구간 그때까지만 해도 3점대 초중반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고전한 편입니다. 저번 경기 때는 이 포심도 아니고 슬라이더가 밋밋해가지고 잘 안 떨어져서 그게 2개나 넘어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요즘 투구 내용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키가 빠따 분위기가 매우 좋은데 양팀 다 이게 홈런이 리그에서 1등이랑 3등끼리 붙는 거거든요. 화싹도 홈런 잘 치죠. 여기다가 요즘 홈런 리스크가 보이는 웨더스다 이러면은 저는 일단은 오바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던데 자 양키스의 홈구장은 일단은 홈런이 좀 많이 터지는 구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측 펜스는 조금 먼 편이고 좌측 펜스가 짧아요. 근데 바람 방향이 뭐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일단은 많이 불고 돌풍일 때는 더 많이 불어준다. 보시면 이렇게 점수 생산력이 기대치가 한 20%가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정도 선발이면 먼저 오바 같은 걸 좀 보고 싶고요. 방향은 그래도 양키가 나은 것 같기는 해. 지금 양키가 너무 꾸준하게 잘 치고 있는 게 보여서 특히 요즘 홈런세가 아주 좋습니다. 몇 경기 동안 20개 까고 있거든요. 리그에서 홈런 1등. 오히려 막 저지 같은 애들이 없는데도 지금 잘 치고 있는지라서 저는 뭐 버크가 만만한 것도 있고 양키 방향이나 오바 요즘 이렇게 양키스의 불펜이 특히 그 크루즈 같은 애들 진짜 잘하죠. 이런 것들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양키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적으로는 그리고 양키스는 홈일 때 이게 많이 줄기는 했는데 홈일 때 점수가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점수 생산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오바 쪽으로. 화이삭스도 원정인 경우에는 이게 득점은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원정일 때 실점이 거의 한 1.5점가량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오늘 이제 페레즈랑 루프입니다. 글쎄 이게 페레즈는 사실 그렇게 뭐 믿을 구석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은근히 이상하게 잘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요즘에는 막 5이닝 정도에 3실점 하는 날이 있는데 저번 경기 때는 매치 상대로 5.1이닝 2실점으로 잘 막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믿음이 많지는 않아도 지금 방어홀도 지금 이제 한 선발로서 한 12번인가? 그렇게 등판을 했는데 꽤나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이닝을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이 정도고 랜던 루프는 시즌 초반에 방울이 좋았다가 지금 4.00까지 왔습니다. 나쁜 수준은 아니야. 얘도 장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은 편이에요. 홈런 같은 거 많이는 안 주고 좀 땅볼 유도 성향이 있다. 그런 거는 좋기는 한데 일단 요즘에 폼이 좀 안 좋다는 거 개털린 날도 있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애틀랜타가 어제의 경기 그 전전날 경기는 이 때문에 서스펜디드가 돼가지고 어제 약간 더블헤더 성격처럼 치렀잖아요. 어제 경기 근데 모두 다 샘표가 가져갔습니다. 애틀랜타가 오늘 시즌 처음으로 스윕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그에서 스윕을 안 당한 팀이 다저스랑 애틀랜타인데 글쎄 지금 올 시즌 폼으로는 어쨌든 이제 애틀랜타가 아마 승수로는 다저스 다음으로 2등입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거둔 1, 2등 팀이 아직까지 스윕이 없는 셈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오늘 애틀랜타가 스윕을 당할 것인가 선발로도 약간의 이점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빠따죠. 제가 여러 차례 아쿠냐가 있던 기간과 없던 기간에 OPS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쿠냐 외에 지금 이제 볼드윈이 오자마자 홈런을 친다든지 그런 거는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요즘 애틀랜타 빠따 솔직히 제가 여러 번 샌프란시스코의 역배를 계속해서 봤던 이유가 애틀랜타 빠따가 안 좋아서였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안타를 꽤나 많이 치고도 12개나 치고도 또 지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뭐 불펜 단단한 편이고 샌프란시스코는 5월달 이후로는 불펜이 많이 고장나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살아나가지고 약간 애틀을 수입 위기까지 몰아 넣은 건데 저를 일단 뭐 페레즈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애틀랜타가 수입을 당할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냥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막연한 예측이지만 저는 일단은 뭐 애틀랜타 승 쪽이나 뭐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틀랜타 빠갔다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언더를 보는 셈인데 이 경기도 두 투수 모두 다 좀 땅볼 성향은 있긴 하지만은 바람이 외야 쪽으로 꽤나 많이 분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바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인데 돌풍이 불 때는 되게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다 정방향이고 오늘 이렇게 바람이 좀 영향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쎄 오늘 이 애틀랜타 구장 자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홈이랑 원정일 때 홈에서는 원정에 비해서 홈런이 25개가 덜 나왔고 상대한테 맞은 것도 홈일 때 20개나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애틀랜타 홈구장에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데 저는 뭐 둘 다 좀 땅볼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더를 보는 느낌도 있어요. 애틀랜타 요즘 홈런 생산력은 좋지는 않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애틀랜타 승 쪽이나 언더 특히 이렇게 애틀랜타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5월달 이후로는 OPS가 많이 빠진다. 이런 것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켄자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카메론랑 리버라토레고 이것도 이제 그 미주이주 라이벌 시리즈죠. 동네 라이벌 성격인데 카메론이랑 리버라토레면 그래도 일단은 카메론을 좋게 봐야 되기는 합니다. 제가 저번 경기 때 카메론이 요즘 좀 좋은 구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휴스턴한테 4.1이닝 동안 홈런 2방 맞으면서 올해도 못 가고 많이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 그동안 좀 짧은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게 끊겼다. 그래도 전 넓은 관점에서는 좋게 볼 만한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너무 잘해줬고. 반대로 근데 리버라토레 역시 요즘에 좋지는 않습니다. 저번 경기 때도 피홈런을 3방이나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작년에는 제구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면모도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나는 리버라토레나 어디 나왔던 뭐 레히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막 내밀만한 선발은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은 일단 선발이 카메론 쪽으로 조금은 더 쏠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그리고 켄자가 빠따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세인트루이스는 요상하게 잘 이겼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빠따도 살짝 죽은 감이 있더라.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켄자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그 승수 차이가 10승이나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어쨌든 뭐 라이벌 성격인데다가 최근에 맞대결도 5대5였다. 그냥 그런 거 믿고 저는 켄자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켄자가 역배였으면 모르겠지만 정배거든요. 이런 게 조금 맛이 떨어진다고는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슬렉스 대 천사 경기 게이지 점프랑 아마 소리아노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천사가 내일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 로테이션이 발표가 안 됐지만은 소리아노가 저번 경기 때 타구에 이제 가슴을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좀 일찍 내려간 바가 있었습니다. 약간 좀 예방 차원에서 한 거라고 하지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나 오늘 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번 경기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게이지 점프는 이 첫 경기 때 고전한 다음 그 이후로 한 3-4경기가량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데 심지어 저번 경기는 그 라스베가스 엄청 이제 투수들의 무덤 같은 구장에서 5이닝 3실점으로 괜찮게 넘어갔었습니다. 얘는 원래부터 좀 높은 순위에 유망주기도 했었고 오자마자 잘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물론 소리아노도 좋지만은 소리아노도 제가 요즘에 경기 후반부에 본인이 이제 이닝을 한 5, 6이닝 정도 채워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저번 경기는 일찍 끊어가가지고 나쁘진 않긴 했지만은 얘도 이제 좀 길면 길어질수록 안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소리아노가 보니까 어슬렉티스한테 지난 9경기 동안 얘도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되다 보니 대부분 어슬렉티스를 만났던 거는 얘네들 전력이 좀 안 좋을 때 만난 게 많았어요. 근데도 35.2이닝밖에 못 견뎠고 7.82로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땅볼 투수인데도 어슬한테는 유독 이제 홈런도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여러 번 이 구장 자체가 홈런이 좀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어슬렉티스가 뭐 본인들이 친 거나 허용한 거나 모두 다 이렇게 홈에서 맞았고 천사도 원정일 때 홈런을 잘 친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도 바람이 조금 외야 쪽으로 많이 분다고 해요. 원래부터 구장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홈런이 많이 나오고 정방향에다가 대부분 좀 바람이 부는 쪽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도 바람의 영향을 좀 받는 구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이게 소리아노가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슬렉스한테 피홈런이 좀 많았던 거 이런 게 좀 신경은 쓰이네요. 게이지 점프는 가지고 있는 공이 일단 포심이 좀 빠르다. 그리고 좀 이제 삼진을 많이 노릴 수 있는 이런 구종들인데 뭐 천사의 대처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오바 쪽으로 생각해보고 싶기는 해요. 사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오바를 볼 만한 선발들이 아닌데 이런 조건들이 좀 오바로 향할 만은 하다. 지금 뭐 천사도 빠따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슬렉스는 꽤나 꾸준하게 좋은 그런 시기였었고 저는 어슬렉스의 승리나 오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리아노가 뛸지는 조금 불투명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체 선발이 나온다면은 뭐 그거대로 어슬이 좀 웃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어슬렉스 승 쪽이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